손해보지 마세요.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 안녕하세요. 판매가와 구매가가 똑같은 개인 택시 양도양수 중개거래 1등 대표 플랫폼 넘버원 택시의 아나운서 이수민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 문턱에 다가선 11월 첫째 주에 전해드리는 최신 서울 및 광역시 개인 택시 시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개인 택시 시세가 이번 주에도 소폭 하락하여 약 1억 1,350만 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1,500만 원까지 올랐던 상승세에서 벗어나 시세가 점차 하락세로 전환된 가운데 현재는 1억 1,300만 원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매물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양수세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앞으로도 신규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하락 압박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올해 9월경부터 개인 택시 기사들이 공공운수노조 택시 지부에 가입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를 아우르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발생한 변화로 현재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카카오티가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 상태가 형성됐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택시 기사들은 호출 앱을 통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공정한 배차 문제와 같은 구조적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기사들에 따르면 호출 앱이 등급에 따라 배차를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반독점의 폐해를 고스란히 기사들에게 떠안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플랫폼의 독점이 약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 택시 기사들 사이에 반독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 가입의 배경에는 보험 문제가 있는데요. 개인 택시 기사들은 주로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의 보험에 가입하지만 장기 무사고 경력이 있어도 보험료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개인 택시 기사들은 스스로 노조에 가입하여 플랫폼과의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 개최와 개선 촉구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공운수 노조 가입 확대와 함께 서울 개인 택시 시세 하락세 등 연말 택시 시장 전반의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인천 개인 택시 시세는 1억 2,300만 원으로 강보 합세를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시세는 연말을 앞두고 찬바람이 불면서 개인 택시 이용객이 증가해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약 14,340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이 중 54%인 약 7,752대가 카카오티 블루와 우버 같은 택시 호출 앱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호출을 받을 수 있는 비가맹 택시까지 포함하면 인천 지역 택시업계의 앱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상은 택시 호출 앱 사용이 증가하고 요금 결제의 편리함 덕분에 개인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도 앱을 통한 손님 응대가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앱을 통해 손님을 받으면 목적지 설정과 결제가 간편해지며 현금 결제의 번거로움도 피할 수 있어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택시 이용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층은 호출 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택시 이용 기회가 줄어들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상시 전문 안내 인력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를 통해 노인층이 택시 호출 앱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인천 개인 택시 시세의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이 향후 인천 택시 시장의 주요 과제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대전 지역의 개인 택시 시세가 1억 3,5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양수자 유입 감소와 맞물려 대전 택시업계 전반에 시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반면 양도세 증가로 시세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대기 중이던 양수자들은 관망세를 유지해왔으나 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양수자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매매량 회복으로 시장의 활기가 되살아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 지역의 심야 택시난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심야 시간대의 택시 부족 현상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부재 해제로 인한 법인 택시 경영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부재 해제 이후 대전 내 법인 택시 운행 수입이 감소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며 기사 부족으로 인한 심야 택시 부족으로 이어져 법인 택시 공급을 위축시켜 심야 택시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심야 할증 요금 조정과 운행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심야 택시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단기적으로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택시 운행률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경우 개인 택시 시세 하락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 개인 택시 시세가 1억 4,3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양수세가 다시금 오르고 있는 가운데 개인 택시 양수 희망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매물 공급은 오히려 줄어 시세 상승에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실제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광주 개인 택시 시세는 연말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발표한 시내버스 운행률 감소 추세가 개인 택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되는데요. 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와 적자 문제가 심화되면서 운행률 감소로 인한 서비스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대체 수단으로 개인 택시 이용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어 개인 택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광주 지역의 대중교통 공급 감소는 개인 택시 수요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시세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광주 개인 택시 시세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구 개인 택시 시세는 현재 6천만 원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리량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당분간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 택시 요금 인상안이 제출되면서 향후 시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구 택시업계는 현행 기본요금 4,000원을 내년부터 5,2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대구시에 제안했습니다. 이 요금 인상안에는 3명 이상 승객 탑승 시 1인당 1,000원 할증, 트렁크 사용 시 1,000원 할증이 포함되며 기본요금 거리도 2km에서 1.8km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대구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다른 광역시보다 낮아 인상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건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대구 택시 수익성이 낮아졌으며 현재 대구 법인택시의 약 30%가 채선성 문제로 운행을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요금 인상안에 대한 운송 원가 검증 작업을 마쳤으며 이달 말 노조와 협의해 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요금 인상이 확정되면 교통개선위원회와 지역경제협의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요금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 개인택시의 수익성이 향상될 가능성이 커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양수 희망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개인택시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안정세를 넘어서 소폭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됩니다. 울산 개인택시 시세는 이번 주에도 9,600만 원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택시업계의 관심은 내년 초로 예정된 기본요금 인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2년 만의 인상입니다. 시는 운송 원가와 택시업계 경영난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까지는 울산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울산은 현재 특광역시 중 기본요금이 가장 낮은 편으로 대구와 함께 4,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수익성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운임 산정 용역에 따르면 울산 법인택시의 운영비가 수익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울산 법인택시의 휴업률은 13.2%로 특히 법인택시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기본요금을 타 도시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 인상이 확정될 경우 울산 개인택시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매수자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세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면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또한 고려 대상이므로 요금 인상폭이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울산시는 연말까지 관련 심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인상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업계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이 연말 이후 시장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세 변동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시세는 이번 주에도 9,900만 원에서 강보 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선을 밑돌고 있지만 강세를 이어가며 재진입을 노리는 모습인데요. 부산 법인택시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일부 기사들이 개인택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수요 증가와 함께 시세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수가 줄어들고 심야 운행률이 낮아지면서 개인택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택시의 수익성과 시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법인택시 인력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개인택시를 선호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변화는 부산 개인택시 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향후 공급 부족에 따른 시세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코로나19 이후 승객 급감과 기사 이탈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법인택시 기사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가동률이 44%에 불과합니다. 이는 차량 10대 중 6대가 운행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특히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운행이 줄면서 시민들은 심야에 개인택시를 찾게 되지만 이 역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개인택시 시세에도 수급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택시 규제가 완화되면서 법인 택시 업계의 재유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인 택시 업계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택시 부재를 부활시키는 등의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법령 개정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금제를 대체할 월급제 역시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며 전국 확대안에 대한 정부의 재용역이 진행 중이라 언제 적용될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부산 개인 택시 시세는 이러한 법인 택시의 경영난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요를 보이고 있지만 법인 택시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추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개인 택시 시세는 현재 1억 6,500만 원으로 약보 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수기 시즌 동안 상승세를 유지했던 제주는 연말을 맞아 시세가 다소 안정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 양수자 유입이 다소 제한적이며 이는 시세에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택시의 전용차로 이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개인 택시가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 교통체증을 피하고 보다 빠른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택시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제주도 내 개인 택시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용차로 조례안이 제주 개인 택시의 매력도를 높여 시세 하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이번 전용차로 조례안은 통행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적용될 예정인데요. 1순위는 노선버스와 긴급자동차, 2순위는 교통약자 지원 차량, 3순위는 전세버스와 택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우선순위와 교통 상황에 따라 후순위 차량의 통행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택시가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교통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개인 택시 이용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를 바라며 전용차로 이용이 개인 택시의 운행 편의성과 수익성을 높여 시세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 서울 및 광역시 시세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시세 변동에 유의하시며 구매 시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매물 유입 감소와 함께 시세가 상승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최신 서울 및 광역시 개인택시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늘 건강 잘 챙기시면서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세대로 안전하고 빠르게 택시 팔 땐 넘버원 택시가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시세캐스터 이수민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